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솔한편의 진솔입니다. 원래 제 채널에서 브이로그를 주로 다뤘잖아요. 앞으로 진솔한편 유튜브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좋았던 아이템들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코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동대문 4만원짜리 청바지와 이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 87만원짜리 청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대문 청바지와 명품 브랜드 청바지 모두 흑청 데님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디테일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먼저 이 명품 브랜드의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발렌시아가 제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바지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바로 리벳 부분입니다. 리벳이라고 하는 것은 청바지의 원단을 겹칠 때 이음 부분에 시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접이 좀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리벳이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간 이유는 원래 청바지가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입었던 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청바지에 이렇게 박음질만 넣게 되면 내구성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리벳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리벳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스에서 1870년도에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청바지 브랜드에서 이걸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동대문 청바지에는 리벳 디테일이 없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물론 박음질만으로도 내구성이 좋겠지만 리벳이 없기 때문에 이 명품 브랜드의 청바지와 동대문 브랜드 청바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청바지더라도 리벳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명품 브랜드 청바지의 대다수에는 명품 브랜드 명이 이렇게 리벳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봤을 때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은 이런 체인 스티치가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브랜드의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인 스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허리 부분에 체인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밑단에도 이렇게 체인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대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단을 봐도 단순하게 그냥 박음질만 들어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구매할 때 체인 스티치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체인 스티치 방법은 과거의 전통성을 따르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일반 미싱으로는 이렇게 박을 수가 없고요. 체인 스티치를 할 수 있는 유니온 스페셜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동대문 제품에서는 그 제품으로 박음질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져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대문에서는 할 수 없이 일반 재봉틀로 이렇게 박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를 구매할 때 저는 이런 버튼 플라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버튼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퍼 플라이보다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동대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퍼로 돼 있어요. 제가 동대문 제품 중에서 이런 버튼 플라이로 된 청바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솔직히 청바지 하나에 87만원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워싱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청바지들이 워싱이 이렇게 겉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도 워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랙 데님이었을 텐데 이 포켓에까지 워싱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녹아 흐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 제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포켓은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데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청 같네요. 그리고 청바지의 기본 요소인 이렇게 5 포켓, 전면에 이렇게 동전 지갑까지 3군데가 있고 이 주머니 위에 하나 달린 이 주머니 용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동전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전을 넣어 다니고 혹은 성냥을 넣어 다니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성냥 주머니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2 포켓까지 총 5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5 포켓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동대문 제품에도 5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님을 구매할 때 셀비지 데님을 워낙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싱이 워낙 예뻐서 이런 식으로 오버로크 스티치가 된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데님을 절단하고 나면 올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올이 풀리는 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오버로크가 있는 건데요. 동대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오버로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양옆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쪽으로 박으면서 여기가 굉장히 울어 있어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명품 브랜드와 차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대문 청바지와 명품 브랜드 청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 디테일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 하나
하나하나도 따지면서 구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바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리바이스에서 출시하고 있는 10만원 정도대의 청바지들에서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로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대문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못 입어요.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못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렌시아가 같이 87만원 이런 고가의 제품보다는 한 10만원 근처의 청바지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진솔한편의 흑청데님 두 가지 비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